자,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해서요. 유럽 6개국이 지금 공동으로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규탄을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어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규탄했는데, 이 유엔 안보리 회의는 상임이사국인 영국, 프랑스가 제안하고 비상임이사국 독일이 여기에 참가했고요. 규탄에는 벨기에, 폴란드, 에스토니아까지 비상임이사국 3개도 지금 가세해서 6개국이 지금 문제를 삼았습니다. SLBM 발사는 기타 안건으로 한 50분간 다뤄졌는데요. 그래서 이 프랑스의 유엔 대사는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하며 이걸 도발을 규탄하고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지금 필수적이고 국제사회가 더 엄격히 문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 과정에서 지금 미국이 지금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자, 북한은 미국이 배우라고 반발했지만은 한국의 외교부는 유엔 결의 위반했느냐는 질문에 적답을 피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북한의 유엔 대사는 자신들에게 제재가 가해지면 위험한 시도를 자시하지 않겠다고까지 협박을 했습니다. 자, 38 로스는 이런 지금 사태에 대해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 대북 제재가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며 트럼프 정권을 비판했고, 왜 미국이 여기에 침묵하고 있는가 하는 지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SLBM 도발에 대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정상적이냐고 제가 묻고 싶습니다. 한일이 이 지소미아를 종료해서 일본이 가지는 가장 뛰어난 능력이 초계기와 레이더를 통한 북한 잠수함 탐지입니다. 근데 한일 지소미아, 그러니까 군사 정보 교류가 중단되면 대잠수함 탐지에 치명적인 지금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일본이 이 잠수함 탐지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최고의 능력을 자랑하는 국가입니다. 근데 일본의 이런 부분들이 지소미아 파기로 없어지게 되면 한국이 제일 아쉽게 된다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국은 생각이라도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국감이 열리고 있는데요. 국감장에서 왜 금감원이 조국과 관련된 고링코나 사모펀드 운용에 대해 지금 감독기관으로서 감독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금감원이 청와대와 법무부 눈치를 본다고 검찰 수사를 핑계 삼아서 지금 조국 펀드를 전혀 조사하지 않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조국이 민정수석일 때 3번을 만났다는 겁니다. 경제수석실에서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해서 만나서 금융회사 종합검사에 대해 설명하고 잘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했다는데, 민정수석이 금감원장을 3번 만났다? 조국이 가족이 코링코를 소유하고 전방으로 삼아서 온갖 재진 사람들이 다 몰려오고 막 뇌물성 돈이 쏟아져 오고 사모펀드를 운영할 때 민정수석실에서 금감원장을 불렀다. 이해관계 때문에 부른 거 아닙니까? 자, 지금 보면 조국이 그 논문을 써가지고 대학교에 들어간 그 애들을 조사할 때 민정수석실에서 불러서 교육부에 그 조사 과정을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 자식이 그렇게 들어가 놓으니까 교육부가 그걸 조사하니까 직접 교육부에 조사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물었다. 그 뭘로 느끼졌겠어요? 조사하지 말라고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정수석 가족이 범죄를 저지르면서 이런 금감원장을 3번이나 이렇게
민정수석실로 불러서 물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냐? 자, 이거 절대 자연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의 무슨 조사에 인권 문제 운운하는데요. 문재인 정부 초반에 2년 동안 검찰이 심야조사, 밤을 새워서 피의자를 조사하는 거 우리 많이 봤습니다. 새벽에 나오고 봤잖아요. 뭐 들어간 지 무슨 뭐 30시간 만에 나오니 뭐 20시간 만에 나오니 많이 봤잖아요. 근데 문정부 2년 동안에 MB 정부 5년 동안에 심야 조사한 것보다 700건쯤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저거가 적폐수사라고 야당 조질 때는 허구한 날 검찰 시켜서 심야 조사를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뭐 검찰이 개혁 그러면서 마치 피의자한테도 인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고 합니까? 차라리 조국 가족 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위인 설법을 한다고 말을 하지 그래요? 창피하지 않습니까? 올해 상반기에만 600건이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적폐 수사를 정권 지시를 받고 했던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장 많이 밤샘 심야 수사를 했다는 겁니다. 자, 경찰이요 정권 앞잡이처럼 요즘 충성을 바치고 조국 사건에 물타기 한다고 그랬는지 천천히 조사 끝나고 해도 그만일 거, 도망갈 것도 아니고 범인이 그렇다고 잡았다고 사형 다시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재판 다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이춘재 화성 연쇄살인 사건 범인을 조국 사건 와중에 터뜨려서 아마 이슈를 좀 묻어보려고 한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춘재가 마음을 바꿔가 지금 뭐 그동안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라고 불리는 것도 내가 했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지 않은 사건도 내가 했다고 여러 범죄를 이렇게 다 자백을 했어요. 그런데 8차 사건만 10차례의 화성살인 사건 중에서 유일하게 범인이 잡혀서 그거는 다른 사람이 했다고 돼 있었는데 이춘재가 최근에 자백을 하면서 8차 사건도 내가 했다 이렇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 1988년 한참 그 88 올림픽 끝난 직후 9월 달에 태안 진안리에서 13세 이하를 성폭행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해가 징역 20년 감형되고 2009년 8월에 가석방됐다는 거예요. 이춘재도 그때 용의선상에 올라서 조사를 받았고 업무까지 확보했는데 국립과학수사기관에 더 이상 과학수사를 하지 않는 바람에 이춘재는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항소심 재판에서 윤 씨라고 억울한 사람이 경찰에 연행돼 고문을 받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허위 자백을 했고 이 교도소에 있을 때 억울하다는 이야기 들은 사람이 교도관이나 동료 재소자 중에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남 인생 이렇게 다 망하게 하는 그야말로 폭력 강압 수사를 한 것이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경찰은 조국 살리려다가 경찰이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자, 이 사건 관련된 사람들 다 처벌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살인범도 아닌 사람을 살인범으로 만들어서 기소한 경찰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요 수뇌부가 이것들이 그야말로 조국 살리는데 올인하면서 저걸 캐면 캘수록 경찰의 무능과 과거의 잘못들이 다 드러날 거는 생각 안 했어요? 자, 지금 공모로 교장을 갖다가 내부 공모형 교장 모집이 올 2학기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자, 그 35개 학교 가운데 절반이 넘는 18개가 정교조 출신 교장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이 공모 교장제는 2012년에 능력 있는 젊은 교사도 교장을 좀 해봐야지 연공 서열형으로 나이 든 사람만 교장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이 교장 공모에 나서는 후보는 경력 20년 이상의 교감을 거쳐서 교장 자격 연수를 한 사람 기존의 그 교장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무자격 교장 공모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난 8년간 30%에서 90%까지 정교조 출신이 장악하면서 정교조 출색 코스다. 그러니까 교사들은 최고의 꿈이 교장 되는 건데 그 정교조가 교장 되는 곳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8년간 내부형 교장 공모 중에서 189명에 임용된 사람 중에 105명이 정교조 55.6%였다고 합니다. 자, 올해는 17개 교육청 중에 13곳이 이걸 했는데요. 서울은 임명한 15명 가운데 11명이 정교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교조 출신 교장이 교육계의 최고 파벌이고 좌파 교육감들이 정교조 출신을 교장으로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심사위원회 평가, 교육청 심사위원회 평가 이런 걸 합쳐가지고 3배수를 줄인 뒤에 교육감이 최종 결정하는데 교육감 마음이죠. 그런데 학부모, 교사,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치고 하는데 서류 심사는 자기소개서와 학교 경영 계획서인데 정교조 출신들이 된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정교조 경력들을 적는답니다. 노조 활동했니, 단식 농성했니, 눈물의 해직이 됐니, 그리고 교육감하고 어떤 관계니. 참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복지 지출 확대로요. 정부 보조금이 124조가 이렇게 지금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돈이 정부 보조금이에요. 이 눈먼 돈을 노린 부정수급이 늘고 있는데 정부가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1854억이 복지 부정수급을 했다는 게 참 기가 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적발 규모가요. 지난해에 5배로 늘어났는데요. 복지가 확대되면서 봉돈이라고 따먹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한번 적발되면 5년간 직업 중단한다 이러는데 이게 뭔 효과가 있습니까? 깜빵에 보내버려야죠. 그런데 기재부가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의 한도를 없애고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준다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 복지 부정수급하는 사람도 잡아내려고 포상금을 줘야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앙의료원의 한 의사가 이제 혼수 상태로 이렇게 신은민상에 뇌경색 환자가 오면 곧바로 이 사람이 수술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환자는 수술 한 30시간 뒤에 죽었대요. 근데 어제 국감에서 김순례 의원이 폭로한 내용을 보면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 두개골 수술과 환자 사망이 유독 한 의사에게서 수십 건이 발생했는데 이 의사가 2015년부터 18년 사이에 수술한 뇌경색 뇌출혈 환자 중 38명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이 중 28명은 3일을 못 넘기고 죽었다는 겁니다. 자, 이 환자 대부분이 노숙인이고 그러니까 국립의료원으로 가겠죠. 22명은 내사나 내사 상태 의식이 없거나 희미한 환자가 지장을 찍은 걸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수술 동의서가 10건이고 17명은 CT도 수술 후에 찍지 않았다는 거예요. 뇌수술은 대여섯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자료에 따르면 38명 중 5명이 1시간도 안 걸렸고 한두 시간이 12명이고 두세 시간이 4명이라는 거예요. 요지는 뭔가 하면 의사들이 머리를 많이 열어보고 테스트를 해야 기술이 느는데 그러려니까 이 사람 죽고 사는 문제인데 가족이 있고 멀쩡한 환자를 상대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국립의료원 같은 데서 주로 노숙인, 무연고인 등이 들어오니까 이런 사람들은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으니 지장 찍어놓고 손으로 자기가 그래가지고 수술용 테스트로 쓴다는 겁니다. 이게 끔찍한 이야기예요. 자, 내사가 확실하면 수술 자체가 의미가 없는데 뇌수술 후에는 뇌 CT를 찍어야 되는데 그것도 찍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시험 삼아 이 기술 테스트 상으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 동물처럼 했다는 거예요.
다른 의사들이 말렸는데도 수술 연습을 했고 무연고 저소득 환자들이라서 이슈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이 사람 잡아가지고요 사법 처리해야 됩니다.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까? 나라 꼴 참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